안녕하세요. 감성돔 낚시 참 재밌는데 혹시 분명히 저기 고기가 있는데 이상하게 입질이 없어서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채비 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먼저 채비 견제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엔 이 기술이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은지 그 이유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채비, 전유동과 반유동 운용의 핵심 원리를 배우고요. 이론을 배웠으면 실전에 써먹어야겠죠? 실제 바다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좋은 견제고 나쁜 견제인지 그 디테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이 기술을 써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해볼까요? 자, 가장 흔한 상황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분명히 포인트 고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미끼는 쳐다도 안 볼까요? 그 해답, 바로 채비 견제라는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이 채비 견제를요, 미끼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위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가을 감성돔 낚시 조과의 무려 70에서 80%가 바로 이 기술 하나에서 나온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미끼를 그냥 조류에 맡겨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물고기를 유혹하는 거. 바로 그게 채비 견제의 본질입니다. 아니, 그냥 미끼를 살짝 움직여주는 것만으로 조과가 70% 이상 달라진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대체 왜 이 간단해 보이는 움직임이 감성돔에게는 그렇게 강력한 유혹이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말이죠, 바로 감성돔의 사냥 본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뿌린 밑밥에서 나온 크릴이 30개, 50개, 아니 100개가 물속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의 미끼가 딱 하나 섞여 있어요. 이 많은 먹이 중에 감성돔이 왜 하필 여러분의 미끼를 물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미끼가 다른 밑밥 크릴과 똑같이 그냥 조류를 타고 흘러가기만 한다면 글쎄요, 감성돔이 그걸 선택할 확률은 100분의 1, 그러니까 단 1%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순간 채비 견제가 마법을 부립니다. 아주 잠깐 낚싯대를 당겨서 미끼를 멈추거나 살짝 띄워주는 그 찰나의 움직임, 그게 여러분의 미끼를 수많은 크릴 속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감성돔의 포식 본능을 자극하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100대1의 경쟁을 순식간에 1대1의 독대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확률이 1%에서 50%로 치솟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점이 바로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좋아하는 다른 물고기들과는 다르게 감성돔은 무리해서 혼자 툭 튀는 행동을 하거나 마치 부상을 입어서 비실비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독특한 미끼에 강하게 끌린다는 거죠. 자, 이번 섹션 정리하겠습니다. 채비 견제는 단순히 미끼를 눈에 띄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감성돔의 머릿속에 저건 뭔가 다르다, 쉬운 먹잇감이다 라는 사냥 신호를 각인시키는 일종의 심리전인 셈이죠.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1%의 확률을 50%로 바꾸는 진짜 비결입니다. 자, 이제 왜 채비 견제가 효과적인지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기술은 여러분이 어떤 채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두 채비가 있습니다. 왼쪽의 전유동은 밑밥하고 미끼를 한 몸처럼 흘려보내서 아주 넓은 수심층 전체를 탐색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반유동은 딱 정해진 수심층에 밑밥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미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운용하는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견제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전유동 채비를 쓰실 때는요, 동작이 아주 부드럽고 미세해야 합니다. 핵심은 밑밥과의 동조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살짝 튀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어 올리거나 잠깐 멈춰주는 거죠. 당기는 건 금물입니다. 반면에 반유동 채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낚싯줄을 살짝 당겨주는 동작이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하면 미끼가 우리가 노리면 그 밑밥 띠 안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입질받을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채비를 선택했는지가 어떤 견제 기술을 쓸지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 전유동 채비를 쓰셨다면 여러분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밑밥과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아주 섬세한 연주를 해야 하고요. 반대로 반이동 채비를 쓰셨다면 목표 지점을 놓치지 않는 저격수처럼 정확하게 위치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섬세함이냐 정확성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채비별 운용법까지 알았으니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죠. 바다는 늘 변하잖아요. 낚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 바로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 기술을 어떻게 바꿔서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반유동 채비를 위한 여러분의 비밀 노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조류가 빠를 때는 부드럽게 당기거나 멈춰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때 채비를 들어 올리면 미끼가 입질층을 휙 지나가 버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조류가 느리거나 거의 멈췄을 때는 들어 올려주는 게 최선입니다. 이때 당겨버리면 미끼가 밑밥에 있는 곳에서 혼자 멀리 도망가 버리겠죠? 전유동 채비는 조류 속도와 상관없이 절제가 핵심입니다. 너무 자주 견제를 하면 가벼운 채비가 목표 수심까지 내려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간격을 두고 1m 미만으로 살짝살짝만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장 핵심 요약입니다. 낚시터에 서면 가장 먼저 조류의 속도를 읽으세요. 조류는 여러분이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조류가 빠르면 당기고 느리면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전유동 채비를 쓰신다면 기다림이라는 기술을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의 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견제와 나쁜 견제의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 기술을 더 정교하게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죠. 성공적인 견제를 위한 3가지 환급률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자주 하지 않는 절묘한 타이밍. 둘째, 물고기가 놀라지 않게 부드러운 액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언제나 밑밥과 함께 움직이는 동조. 이 3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여러분의 기술이 완성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견제는요, 너무 부자연스럽고 밑밥과 따로 놀죠. 특히 물고기들이 예민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 주변에 다른 잡어들의 움직임조차 둔하다면 그건 물고기 활성도가 낮다는 신호예요. 그럴 땐 여러분의 견제도 10에서 20cm만 살짝 움직여주는 수준으로 아주 미세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비 견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식을 직접 바다에서 실천해 보는 거겠죠?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낚시 가셨을 때 1%의 확률을 50%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배운 이 채비 견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론은 오직 실전 연습을 통해서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평소에 자주 가시는 필드의 조류나 수심을 떠올리면서 아, 거기서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자신만의 공략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것이 바로 프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만의 채비 견제 노하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